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국회 문을 연 지 벌써 2달하고 보름여가 지나고 있네요. 그동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어떤 의정 활동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영주 영양봉화 울진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형수 의원입니다. 예, 시간 참 빠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인터뷰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총선이 넉 달 전이었어요. 벌써 이렇게 그렇습니다. 딱 지나갔는데 오늘 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핵심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입성 2달여가 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소회가 어떠신지요? 예, 뭐, 좀, 돌아보면은 한 2달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2달 동안에, 의정 활동하면서 여야 간의 수적으로 워낙 지금 열세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초기에 원구성 협상부터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야당의 상임위원회 배정까지도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운영도 야당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여당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난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을 다루는 상임위가 제가 속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거대 여당이 이제 수적으로 우위를 내세워서 기립 표결을 했는데 4년 동안 이렇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무력감도 들었고 회의감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실정과 독주를 막아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전체 상임위원장 내려놓기와 원내정책 투쟁을 제안했고 여야 또 원내의 지도부와 다선 의원님께서 공감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진정성을 국민 여러분들께 좀 알아주셨는지 최근에 당 지지율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나저나 이 상임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다 갖고 있고 국회 부의장 자리 하나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저희들은 대상 후보들 5선 의원이 4선 의원이신데 뭐 정진석 의원 하지 않겠다. 예. 그것까지도 저희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으로 이미 다 공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당분간은 그냥 비워두고 계속 운영이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 42억 원을 확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지역에 시급한 현 사업하고 재해 예방 사업 이런 데 이제 바로 투입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영주에서는 힐링공 구합공원 조성에 5억 원이 투입되고요. 또 문수면에 양수장 설치 사업의 사업, 영양군에서는 청기 토곡지구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10억이 들어가며 봉화군에서는 내성천 경관 인도교 조성에 8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오전약 수탕길에 3억 원이 투입되고요. 오진군에서는 낙성 및 추락 방지 시설 개선에 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이 거부된 특별세 외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이런 위기를 겪은 영주 적십자병원 운영의 적자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에 요구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좀 보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좋은 일 열심히 했는데 뭐 적자만 난 상태니까. 자, 입법 활동 상당히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검찰 출신답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크게 봐서 한 3가지 정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고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자원시설세도 이것도 이제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만요. 한 가지만 좀 설명해 주세요. 한 가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나머지 2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제 제가 발의한 첫 번째 법안인데요. 제일 먼저는 이제 선거철마다 여론조사 때문에 하루에도 이게 몇 번씩 전화가 걸려와서 굉장히 주민분들께서 스트레스를 받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 제한 규정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120일 전부터 4회까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한을 해서 120일 전부터 총 4회만 하도록.
그래서 위반할 때는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사전투표 제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지금 5일 전부터 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 14일 동안 선거운동 기간이 보장돼 있는데 5일 전에 해버리면은 10일만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맞아요. 투표를 하는 이런 결과가 지금 생기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투표에 반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3일 전에 실제 투표일과 근접한 시기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3일 전으로 그렇게 개정안을 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마을과 명함을 하는 이런 선거 운동에 대해서도 예비 후보로 등록해야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제출한 개정법에는 180일 전부터는 마을과 명함 돌리면서 하는 선거 운동은 허용해주자 이렇게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이건 사실 뭐 현역 저한테는 좀 불리한, 저희들한테는 불리한 내용의 그렇죠. 개정안이긴 하지만은 예. 정치 신인들한테 기회를 확대해주고자 이런 그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뭐 간단하게 인성교육교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교육법은 2016년에 이미 법은 제정돼 있었는데 이후로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로 인성교육진흥원을 설치를 하자. 그리고 이걸 설치하면은 뭐 영주 지역이 소수서원, 선비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소수서원도 있고 한문화 지금 테마파크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주 지역의 이 국립인성교육진흥원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발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을 운영하고 나면은 해결료 폐기 사용 후 해결료가 남습니다. 이 사용 해결료를 지금 각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수조 안에. 그 보관에 대해서 어떤 시설세를 낸다든지 그 보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울진군에 약 연간 245억 원, 경상북도에 514억 원 가량의 세입 증가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 전체에 다 혜택이 있는 거군요. 자, 그나저나 좀 현안 질문 좀 드려보려고요. 지금 뭐 지난 주말부터 해서 오늘까지도 전광훈 목사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의원님. 참 이 전 목사 행태를 보면 의원님도 화가 많이 나시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근데 지금 통합당 비대위에서는 일단은 뭐 전 목사 좀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해도 뭐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좀 전 목사를 좀 키워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상황이 이쯤 되면 당에서 좀 어떤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형수 의원님은 이 전광훈 목사 뭐 태극기 세력과 어떻게 관계 정립을 해야 된다고 통합당이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당의 공식 입장으로 그 원내대표도 뭐 얘기를 했고 대변인들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원장조차도 전광훈 목사가 무슨 우리와 그 관련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사실 그 21대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에 뭐 한 발언을 통해서 그런 지난 20대 국회에 이 관계를 끊지 못한 것이 우리가 총선에서 패한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나친 그 이념적으로 경도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장애 집회를 하다 보니까 다 우리도 통합당도 똑같은 국민들도 또 특히 국민들 중에서도 수도권 시민들의 중도층으로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또는 전광훈 목사와 같은 이렇게 똑같이 취급을 받아서 통합당이 이번 그 총선에서 패배한 측면이 분명히 크다. 그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패배가. 그런 얘기들을 저도 했었고 많은 그 우리 통합당 그 의원들이 공감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완벽하게 이제 완전히 뭐 공감대가 상당 부분이 형성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좀 더 확실한 스탠스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뭐 통합당 지지자이든 아니든 그걸 좀 환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거 짧게만요. 지난주에 왜 통합당에서 새로운 10대 정강정책 발표했잖아요. 네, 여기 보면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만 18세 피선거권,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등등 경제민주화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박형수 의원님 이 정강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그 장기적인 입장은 그건 원칙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수용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4연임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약간의 그 위헌 소지도 있고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를 제한해 놓지 않았는데 그것을 법률로 제한한다라는 것은 그 헌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고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그 우리가 뭐 외국의 경우에 선수를 제한하는 입법례도 사실 없을 뿐더러 오래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뭐 10선, 11선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의원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전문성을 갖추려면은 뭐 제가 꼭 3선에 4선에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려면은 이걸 제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당의 공천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다 돼서요. 앞으로 좀 자주 의정 활동 얘기도 좀 해주시고 현안 얘기도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그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이었습니다.